안녕하세요. 막 한국에 도착한 우리 500마력 덤프와 막 적재함이 올라간 우리 540마력 FMX 덤프와 막 새롭게 볼보차를 구매하신 사장님들과 맛깔나게 실내 스위치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제가 왼쪽에 이제 창문 조절하고 뭐 이렇게 백밀러 조정하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덤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형차 타시다가 새 차로 이제 바꾸시는 분들이 좀 비중이 높은 편이라서, 보시는 것처럼 중간 쪽에 여기 우리 대시보드, 그러니까 다시방에 있는 스위치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왼쪽으로 좀 넘어가는,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좀 후반부에 가서 이제 왼쪽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이제 보이는 게 파킹 브레이크입니다. 여기 전자식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이제 쓰실 수도 있고 자동으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수동으로 해제를 시키실 때는 브레이크를 밟고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수동 해제가 되고, 수동으로 채우실 때는 이제 당겼다가 놓으시면 되는데, 요거를 1단계까지 이렇게 살짝 당겼다가 놓으시면 손 놓으면 풀려버립니다. 대신 이제 밖에서 칙 하는 브레이크 채워지는 소리는 나기 때문에 이제 파킹이 걸렸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기억하셨다가 2단계까지 이렇게 딸깍 느낌 날 때까지 당겼다 놓으셔야 이렇게 파킹이 채워져 있다라고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전자식은 이제 자동으로도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부러 시동을 좀 켜놨는데요. 자, 기아를 전진 후진 상관없이 넣으시고 악셀레터를 살짝 밟으시면 파킹이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해제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악셀레터를 밟으시면 차가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해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운행 끝난 후에 기아를 중립에 갖다 놓으시고 시동을 끄시면 우리 파킹은 자동으로 이렇게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매번 수동으로 눌렀다가 뭐 풀어주고 잠그고 하실 일은 뭐 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차들은 편하게 쓰시는 게 잘 쓰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바로 옆에 있는 게 비상등 스위치. 뭐 이건 워낙 잘 아시는 거라서 뭐 딱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우리 덤프가 또 가장 중요하게 또 생각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치 스위치인데요. 노치는 아시다시피 여기에 이제 안전고리가 붙어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보통 뭐 1단 노치다, 2단 노치다, 뭐 1노치, 2노치 얘기 많이 하시는데, 한 칸 누르면 1단 노치, 그 다음에 안전고리 풀고 넣으면 2단 노치죠. 뭐 쓰시는 방법은 다 아시겠지만, 조금 더 이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노치를 잘못 썼을 때 대우에 무리가 가고 뭐 이런 것들 또 알고 계실 건데, 주의사항으로. 자, 요 내용은 1단 노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고리를 제가 건들지 않아도 일단은 그냥 켜졌다 꺼졌다, 그러니까 실수로 혹시 넣더라도 딱히 뭐 영향을 주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안전고리를 풀고 넣어주면 여기 2단 노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수가 아니다, 내가 알고 2단을 넣은 거다라는 의미가 되고, 바로 요때 우리가 직진할 때만 써야 이제 대우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잘 아시는 그 노치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기억하셨다가 사용 후에는 필히 이제 꺼주시는 걸 습관화하셔야 됩니다.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 차에 있는 스위치를 조금 이제 쉽게 파악하시는 팁을 한 가지 좀 드리자면은, 첫 번째가 여기 뜨는 스위치의 색깔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노치는 시끄러우니까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노란색이 뜨고요, 초록색이 뜹니다. 노란색은 다 쓰시고 나면 끄셔라, 뭐 주의하시라. 그래서 노치도 보시면 같이 노란색이 뜨죠. 평상시에는 안 쓰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초록색, 켜두고 다니셔라, 뭐 켜두는 게 더 좋다, 뭐 이렇게 또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TCS는 뭐 눈길, 빙판길이나 이런 미끄러운 도로나 아니면 뭐 현장에서도 물론 쓰셔도 되죠. 대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도로에서는 안 쓰신다라고 해서 노란색으로 또 표시가 뜹니다. 그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경사로 출발 보조 장치, 뭐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뭐 이렇게들 얘기 많이 하시는데, 우리 차의 스위치를 조금 더 빨리 파악하시는 두 번째 팁을 드리자면, 이 스위치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해석하시고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동그라미에 갈로 쳐져 있습니다. 드럼의 라이닝 표시입니다. 그리고 용도가 안에 그려져 있는 겁니다. 경사로에서 브레이크가 잡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파킹도 마찬가지죠. 동그라미에 갈로.
여기에 P 파킹용이다 해서 안에 이제 용도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 이해하시면 스위치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쨌건 중요한 건 얘는 시동 거시면 항상 이렇게 켜주시라는 겁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필요할 때만 껐다 켰다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경사로에 갈 때마다 신경 쓰셨다가 켰다 껐다 하시는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운전에 스트레스가 되죠. 그래서 쉽고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시동 거시면 켜놓고 다니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다니다 보면 착시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뭐 터널 안이라든지 뭐 대표적으로 우리 제주도의 도깨비도로 같은 경우 시각적인 착시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사를 또 못 읽을 때도 있습니다. 차에 있는 이 기능은 경사 읽어주는 센서하고요. 또 오르막 내리막에 세우셨을 때 기어가 어디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필요할 때만 작동을 해주고 또 우리 눈이 놓치는 구간에서도 경사각도 센서가 읽어주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차가 밀렸다 올라가면서 이 동력 전달 장치 뭐 미션이나 대우 쪽에 무리를 주지 않고 또 하나 또 연비도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알아서 필요할 때마다 작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항시 켜놓고 다니시고 한 가지 조금 불편한 점은 시동을 껐다 켜면 리셋돼 버립니다. 그래서 꺼져 있을 거예요. 출발하시기 전에 필히 다시 눌러서 작동을 시켜 주셔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에 옆에 있는 스위치가 우리 DPF 청소하시는 스위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손대실 필요는 없으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중립에 들어가 있으면 자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행할 때 청소가 필요하면 소위 우리가 뭐 재생한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죠. 필요하면 알아서 차가 이제 작동을 해서 이제 재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래쪽은 우리가 이걸 수동으로 이제 작동을 시키는 겁니다. 대신에 평상시에 쓰실 필요는 없고 필요하면 재생 필요함이라고 메시지가 들어올 거니까 그때 청소해 주시면 됩니다. 자, 위쪽은 보시면은 사선으로 끄어져 있습니다. 재생 정지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현장 같은 데 들어가셔서 대기하고 계시거나 할 때 청소가 시작이 되면 이 소음기 쪽에 온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차는 주변 상황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청소만 필요한 거니까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주변에 보셨는데 뭐 LPG 가스통이나 이런 화기에 취약한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직접 차를 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위쪽으로 재생 정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청소 작업을 하지 못하는 거니까 또 노란색이 뜨죠. 그래서 그 현장을 빠져나오시면 그런 상황이 해결이 되면 다시 이렇게 불을 꺼주셔야 자동 작동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평상시에 손댈 필요는 딱히 없다. 그 다음에 옆에 아래쪽에 있는 이 스위치는 전화 수화기 모양 그려져 있습니다. 뭐 핸즈프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전혀 관련 없고요. 우리 스마트폰에다가 어플을 연결을 하시면은 뭐 무시동 히터를 예약하시거나 또 켜두시는 거나 꺼두시는 거나 혹은 뭐 오일 남은 거나 이런 것들을 핸드폰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걸 차하고 연결할 때 딱 한 번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쓸 일 없으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거 옆에 있는 두 가지는 이제 지금 요즘 차들이 가지고 있는 안전장치들입니다. 볼보가 또 안전장치들을 상당히 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딱히 손을 대지 않으셔도 보시는 것처럼 시동 걸면 자동으로 이렇게 켜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켜두고 다니시면 필요한 만큼 알아서 작동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시끄러우니까 이제 시동을 끄고 마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건 차선 넘어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우리 차가 60km 이상에서 깜빡이 안 넣으시고 이제 우측으로 혹은 좌측으로 차선을 넘어가게 되면 밟은 쪽 스피커에서 삐삐삐삐 음성 경고가 울릴 겁니다. 자, 그 다음 요게 전방 추돌 경고 장치 해서 우리 차 앞에 승용차 추돌하는 그림이죠. 얘는 5km 이상에서 앞 차와의 속도가 급격히 가까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처를 하지 않으시면 1단계로 앞유리창에 보시면 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앞유리창에 빨간 불을 띄워서 가까워지는 걸 경고를 합니다. 그게 1단계. 그래도 조치가 되지 않으면 2단계로 여기 불이 이제 깜빡이기 시작을 하면서 삐삐삐 경고가 울릴 겁니다. 여기 2단계. 그래도 제동을 하지 않으신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얘가 개입을 해서 긴급 제동, 즉 급제동을 해버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이제 놓칠 수 있는 상황들에서 이 최악의 상황을 한 번이라도 더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 기능이 어떤지 테스트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절대 테스트 하시면 안 되세요. 왜냐면 얘가 사고 나지 않게 막아주는 것도 이제 기능이긴 하지만 뭐
제동거리가 뭐 급격히 짧은 돌발 상황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추돌이 돼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속도를 줄이다가 추돌을 하게 되면 뭐 90km 달리다가 뭐 한 30km, 20km 줄여서 추돌을 하게 되면 그만큼 피해를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 또한 이 기능의 한 가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절대 테스트 하시면 안 되고, 두 번째로 이 기능은 이제 운전자가 놓치는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 작동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3번 누적으로 쓰시면 기능 자체가 꺼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업소에 가셔가지고 요걸 리셋을 시키셔야 돼요. 아니면 이제 계기판에 계속 이제 기능이 꺼져 있다라고 메시지가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거 보시는 것도 상당히 스트레스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긴급 제동 장치는 우리 안전을 한 번 더 챙겨주는 어떤 조력자 혹은 뭐 도움 주는 역할로만 쓰셔야지, 이걸 주 브레이크처럼 매번 사용하시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또 방법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게 이제 PTO 스위치, 뭐 보통 덤핑 스위치라고들 얘기 많이 하시죠. 자, 엔진 미션에서 힘을 빼내쓴다라고 해서 화살표 바깥쪽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저희 스위치는 이렇게 노란불 들어올 때까지 한 1초 정도 눌렀다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짧게 누르셔도 작동이 됐는데, 지금은 안전거리가 없어진 대신에, 원래 여기에 있었죠, 구형차들은 없어진 대신에 작동이 될 때까지 1초에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간혹 가다 보면 0.1초 이렇게 누르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작동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옥스 단자가 2개 있습니다. 누르면 노란불이 들어올 건데요. 일단 지금 공장에서 뭐 배선 연결 같은 건 다 해놨기 때문에 스위치에 불은 들어옵니다. 대신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요거 기능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여분 스위치, 뭐 예비 스위치. 그래서 추후에 기능 필요한 거 있으시면은 연결해서 쓰시라고 달아놓은 스위치 2개 이렇게 달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위쪽에 보시면 실내등 스위치가 2개 있습니다. 여기 달 모양 그려진 건 무드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버튼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발판 쪽에 빨간 무드등이 불이 들어올 겁니다. 그 다음 요건 실내등 문 열렸을 때 불 들어오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아래쪽은 수동으로 켜시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동으로 켜져 있습니다. 요게 뭐 거의 스위치들의 전부라고 보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핸들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핸들 왼쪽은 쉽게 생각하시면 뭐 등화 장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우선 이쪽에서 우리 헤드라이트를 끄고 켜고 하죠. 자, 미등, 오토라이트, 헤드라이트, 그 다음 요거 뭐 예비, 그러니까 기능 없음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딱히 요거는 손 안 대셔도 되는 게, 지금 시동 걸면 오토에 자동으로 불이 켜집니다. 즉 어두운 데 가면 승용차들처럼 라이트 자동으로 켜졌다 꺼졌다 다 될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제가 FMX에 540에 타고 있는데요, 앞에 안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 없고 뒤에만 안개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 안개등 표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옆에 보시면 우리 헤드라이트 그림에 위아래 화살표 그려져 있을 겁니다. 나중에 자세히 차에서 한번 보시고요. 요거 라이트 높이 조정하시는 거 낮추고 높이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실내 조명 밝기 조절. 그래서 이렇게 낮추시면 계기판 보세요. 어두워지고. 자, 뭐 야간이나 새벽에 운행하실 때 뭐 밝아서 눈이 부시다 하시면 요거 눌러버리시면 이렇게 화면이 꺼지기도 할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 왼쪽에 스위치가 3개 더 있습니다. 자, 차 모양 그림에 전구 모양 그림 있죠? 우리 보통 발판 작업등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편하게 요건 발판 작업등 스위치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건 뒤쪽으로 작업등이 그려져 있죠? 요거는 후진 작업등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토가 있습니다. 후진 기어 들어가면 자동 작동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요 그림은 알아보시겠죠? 탑이 약간 들려있는 그림, 우리 탑 스위치, 뭐 캡 스위치 이렇게 많이 부르시죠. 우리 정비사분들이 뭐 엔진 정비하고 할 때 우리 탑재 끼는 스위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차에 있는 스위치들은 이게 뭐 거의 전부라고 보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약간 내려가지고 여기 보시면, 자, 핸들 왼쪽에 레바, 요게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좌우측 깜빡이하고 상향등 요거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레바가 2개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계기판 먼저 보여드리고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추워서 차문을 좀 닫았습니다. 자, 계기판 같은 경우에
바깥 온도가 항상 여기 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눈 모양 그림입니다. 이건 겨울에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영상 3도 미만에서 이제 노면이 얼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운행하시라라는 어떤 경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결빙주의 표시라고 부르는데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겨울 아니면 못 보실 겁니다. 현재 시간, 그 다음에 냉각수 온도매다. 우리 계기판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알록달록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자, 이 색깔은 뭐 이쁘라고 넣어놓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하고자 하는 의미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 안 가면 다 정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냉각수 온도매다, 빨간데 안 가면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다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소수, 기름 얘들은 없으면 문제죠. 그래서 아래쪽에 빨간색입니다. 총 키로수, 구간 키로수 해서 T1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쪽에 작은 버튼이 있습니다. 짧게 누르면 1, 2가 바뀝니다. 트립 1번, 트립 2번. 자, 리셋 시켜야 되겠다. 버튼 꾹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00으로 리셋이 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 계기판 중앙 쪽에 보시면 뭐 잘 아시는 속도 게이지, RPM 게이지. 자, RPM 게이지는 요 초록색 구간 있죠? 자, 이 초록색 구간을 우리 뭐 연비 구간, 뭐 녹색 구간, 그린존, 에코 구간 뭐 이렇게들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제가 조금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요건 토크 구간입니다. 우리 토크가 언덕 올라갈 때, 그리고 이제 짐 싣고 다닐 때 힘쓰시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특히 짐 싣고 운행하실 때 뭐 일반 도로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써야 할 때 이 초록색 안을 많이 유지시키는 게 뭐 힘도 제대로 쓰시고 또 연비에도 도움되는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엔진 브레이크 쓸 때 보시면 RPM이 왕왕 많이 치고 올라가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엔진에 물이 가진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엔진 브레이크 쓰실 때는 마력이라는 힘을 씁니다. 자, 여기서 토크가 나오고 여기서 마력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 쓰실 땐 RPM이 높을수록 힘 더 잘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요 540FMX가 2300rpm에서 510마력이 최대 제동 마력입니다. 즉 2300이 어디냐? 요 빨간 선 바로 앞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PM이 높을수록 힘 더 잘 쓰는 거다. 자,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쉽게 요 검은색 구간은 엔진 브레이크 쓰는 구간 이렇게 알아 놓으시고, 또 엔진 브레이크의 장점이 미리미리 쓰셔야 되죠. 우리 지금 엔진 브레이크는 사고 예방도 되고요. 미리미리 쓰셔야 되니까. 두 번째로 라이닝도 그만큼 적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엔진에 물이 가는 거 없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또 엔진 브레이크 쓰는 동안 연료 끊어버리죠. 예, 연비 높이시는 데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빨간색 구간은 잘 아시는 레드존. 예, 더 이상 올라가지 마라. 올리면 엔진에 물이 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기아 현재 들어가 있는 위치, 현재 N 중립, 현재 기아 단수, 그 다음에 E, 요거는 뭐 변속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E는 에코, 오토 쓰시면 알아서 연비 운전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건 제가 기아 레바랑 같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 엔진 브레이크 오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여기가 이제 연비. 자, 지금 리터 퍼 H는 1시간 동안 먹는 기름량, 그 다음에 차가 달릴 때는 리터 퍼 킬로미터로 바뀝니다. 실시간 연비. 그 다음에 남아있는 기름량, 운행 가는 거리, 그 다음에 아래쪽에 터보 게이지. 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터보 많이 쓰면은 이제 차에 무리가 간다, 터보에 무리가 간다 하시는 게 있는데, 그랬으면 여기 빨간색이 있었을 겁니다. 자, 초록색 연비에 도움되게 터보 적게 쓰신다. 노란색 터보 많이 쓰니까 그만큼 더 연비에 영향을 주고 있다. 뭐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부드럽게, 그러니까 터보가 너무 급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사실은 이제 터보에 가장 좀 영향을 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롭고 느긋하게 다니시는 게 터보도 보호하실 수 있는 아주 또 중요한 역할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우리 크루즈 컨트롤 속도 세팅 하시는 거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요건 제가 시동을 켜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왜냐면 저 계기판에 메시지가 들어올 거거든요. 자, 보시면 ACC가 있습니다. 많이들 써보신 거겠지만, 자, 이때까지 우리가 써왔던 건 거의 C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작동시키면 속도만 세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ACC는 앞차하고 거리를 자동으로 맞춰준다. 그래서 장거리 많이 뛰시거나 외곽도로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이걸 조금 활용하시는 것도 그만큼 좀 더 편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 되실 겁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면
해당하는 문구가 저 계기판 여기 속도 게이지 안쪽에 표시가 뜰 겁니다. 지금 ACC 90이라고 떠 있죠. 자, CC를 누르면 또 CC로 바뀌었습니다. 자, 90 옆에 디귿자 갈로가 2개 보이실 겁니다. 이건 지금 작동하지 않고 대기 중이다 라는 표시입니다. 자, 눌렀다고 바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저 90으로 바로 돌아가고 싶다 하시면 이게 이제 재작동 버튼, 뭐 복귀 버튼 이렇게들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누르시면 90으로 알아서 되찾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오늘은 새로운 속도를 좀 입력하고 싶다 하시면 원하는 속도에 바늘이 도달을 했을 때 요 엔터 버튼, 여기 엔터 버튼입니다. 눌러주시면 현재 속도로 고정이 됩니다. 1km씩 증가, 1km씩 감소.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고 계시면 5km씩 올라갑니다. 내리고 계시면 또 5km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이걸 끄고 싶다 하시면 여기 0 있습니다. 0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없어져 버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CC를 사용을 하고 계실 때 여기 차 모양 그림에 줄이 쭉 꺼여져 있습니다. 자, 버튼 눌러 보시면 자, 여기 오른쪽 보시면 자, 거리 설정이라고 뜨죠. 처음부터 손대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칸이 기본 세팅이고요. 만약에 요거 세팅을 맞추셨는데 앞차랑 거리를 너무 가까이 붙어 간다 하면 이제 요거 눌러서 칸을 늘리면 앞차랑 거리를 더 띄울 겁니다. 또 칸을 줄이면 앞차랑 거리를 더 좁히겠죠. 자, 그래서 세팅을 해보시고 요건 필요하시면 조절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뭐 우린 보통 50m냐 100m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 차 같은 경우에는 한 칸에 1.5초, 그러니까 이게 제일 작은 한 칸에 1.5초 늘어날 때마다 0.5초씩 추가가 됩니다. 최대가 3.5초. 이런 식이다 보니까 막상 기준을 들으시더라도 얼마나 차이 나는 건지 확 와닿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차차 쓰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요것도 공회전이니까 시동을 좀 끄고 마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전화 받고 전화 끊고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음성 명령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핸들을 너무 돌려놔가지고 오른쪽이 또 잘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오른쪽에 있는 스위치들인데요. 삼각형 버튼이 한 서너 개 보이실 겁니다. 얘네들은 라디오 주파수 바꾸고 채널 바꾸시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차차 알아가셔도 딱히 상관은 없으실 거고, 그 다음 여기 있는 네모난 버튼 2개가 이제 오디오 쪽 화면을 손을 댈지, 그러니까 요걸로 조작을 할지, 계기판 쪽 화면을 조작을 할지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5가지는 나중에 알아가시는 걸 추천. 오늘은 요거 2개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여기 엔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누르시면 이렇게 메뉴라고 뜹니다. 요걸 이렇게 올리거나 내리실 때 쓰시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어디 들어가 봐야 되겠다 하시면 다시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는 김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우리가 에라 코드, 즉 경고등 들어왔을 때가 제일 좀 걱정이실 건데, 자, 나중에 이제 정비사분들한테 요거 조금 메시지 뜬 거 읽어주시는 방법. 자, 엔터 누르면 메뉴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유지보수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다시 엔터 누르시면 사용 데이터, 지금은 메시지 뜬 게 없어서 안 보이는데요. 여기에 차량 메시지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메시지가 있으면 저게 이제 밑에 것처럼 밝게 이제 좀 활성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엔터 누르시면 어떤 메시지가 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가능하실 겁니다.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되고, 자, 빠져나올 때는 들어간 만큼 ESC 누르시면 됩니다. 백하고, 네, 그러면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볼륨 높이고 볼륨 낮추고 하는 거고요. 뭐 알아보시겠죠. 자, 우리 차는 에어 크락션하고 전자 크락션하고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에어 크락션, 그 다음에 여기 전자 크락션, 왼쪽, 네, 오른쪽,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핸들 오른쪽에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우리 엔진 브레이크하고 또 와이퍼 레버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엔진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앵글을 좀 잡아 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레바 때 보고는 현재 들어가 있는 위치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 칸이 너무 좀 좁기 때문에 구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 보시느냐, 자, 여기 보시면 자, 엔진 브레이크 위치입니다. 자, 지금 제가 1단을 켠 겁니다. 자, 우선은 처음에 적응할 때까지는 오토에 놔두고 그냥 쓰세요. 저기 A.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그냥 브레이크만 밟으셔도 이제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동 후리라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달리다가 악셀에다 발 떼면은 기아가 자동으로 중립으로 빠질 텐데요. 자, 그게 작동하려면 엔진 브레이크가 오토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 후리 쓰시는 조건이, 자, 계기판 중간에 보시면, 자, 기아 오토, 엔진 브레이크 오토 E 플러스, AAE 플러스, 요게 가장 쉽게 연비운전 하시는 방법이고, 이제 마찬가지 후리 쓰시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시내 구간 같은 데 가셔서 후리를 좀 적게 쓰고 싶다, 안 쓰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 왜냐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실 겁니다. 후리 많이 쓰면 뭐 어디 미션에 무리가 가고, 너무 불필요하게 사용 빈도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기계 장치는 뭐 쓰면 쓸수록 당연히 마모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얘기일 거고요. 그래서 조금 구별해 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자, 시내 구간 가시면 작동하지 못하게 꺼버리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표시가 없어졌죠. 그 옆에 보시면 플러스가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악셀에다 발 때도 후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차들은 또 스스로 그걸 또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쓰시는 게 잘 쓰시는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냥 승용차 쓰시듯이 편하게 쓰세요. 자, 오토가 지금 들어가 있으면 이제 요즘 후리는 55km 이상에서 작동이 됩니다. 왜냐면 그 아래의 속도는 후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뭐 일반 국도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라고 이제 얘가 생각을 해서 불필요한 이제 후리 작업을 스스로 좀 줄여버린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특징으로 좀 알아두시는 것도 방법이실 거고, 자, 그 밑으로 1단, 2단, 3단 있습니다. 요건 직접 다 당겨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차는 똑같은 3단이라도 지금 이제 실려 있는 무게 중량, 그 다음에 노면 상태, 그 다음에 경사, 차의 현재 속도, 뭐 이런 외부적인 환경을 계산을 해서 같은 3단이라도 압력을 스스로 이제 조율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3단 이거 많이 당겨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 빨리 또 이 새 차에 또 적응을 하시는 쉬운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옆에 보시면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뭐 보통 B브럭이라고 얘기 많이 하시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이 누름과 동시에 우리 소위 기아 브레이크 건다 하죠. 기아 단수 떨어뜨리면서 엔진 브레이크 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옆으로 버튼이 옮겨진 이유가 오토에서도 이제 누르면 작동이 되고요. 0 빼고 1, 2, 3단 어디서든 버튼 누르면 B가 작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구형 볼보 차는 3단 밑에 있었죠.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좀 더 신속하게 이걸 또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엔진 브레이크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자, 와이퍼 레바 여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와이퍼 레바도 마찬가지 오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네모난 버튼 요거 눌러 놓으시면, 자, 누르시면 초록색 불이 들어옵니다. 네, 오토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오토에서 여기 안에 있는 도르래 요거 이제 조절을 하시면 센서 감도 조정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하얀색 줄이 하나 쭉 끄어져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한번 밀었다 놓으면 한번 작동, 세차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작동은 안 시키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점점점 있습니다. 한 칸 당겨 내리시면 이제 인트, 요거는 요때 이제 요거 돌리시면 시간 조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단, 2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승용차랑 똑같죠. 그 다음에 이거 핸들 쪽으로 들어 올리시면 이제 워셔액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우리 차는 헤드라이트 씻어주는 이제 워셔도 이제 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뭐 스위치가 있진 않고요. 그냥 워셔액을 당길 때 라이트가 켜져 있으면 항상 이제 워셔가 같이 나온다. 즉 헤드라이트 씻어주는 워셔액도 같이 작동이 된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 변속기 레바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변속기 레바는 간단합니다. RNAM, 후진, 중립, 자동, 수동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얀색 선이 하나 그려져 있죠. 현재 들어가 있는 위치. 근데 어차피 이거 앞뒤로밖에 안 움직입니다. 변속할 때마다 이거 이제 안 익숙하신 분들은 내려다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당연히 전방 시야가 다 뺏겨 버리는 거죠. 출발할 때 돌발 상황이 생기면 대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계기판에 보시면 여기 기아레바 현재 위치입니다. 현재 중립. 제가 오토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토, 수동, 그 다음에 후진 들어가면 R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레바로 돌아가서, 자, 변속하실 때는 레바 앞쪽에 보시면 버튼 하나 있습니다. 눌러서 제끼면 오토로 바뀌었습니다.
현장에서는 필요하시면 수동을 쓰시고요. 뭐 노면 안 좋을 때 이럴 때. 기본적으로 요즘 차들은 일반 도로에서는 그냥 오토 많이 쓰시는 게 오히려 연비에 더 많이 도움될 겁니다. 그래서 오토 많이 쓰시고 그게 편하게 쓰시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차 한 대도 또 이제 우리 운전자들한테도 즉 사장님들한테도 훨씬 편하고 또 도움되는 방법일 겁니다. 그 다음 수동을 써야 되겠다 하시면 이때는 앞에 버튼 필요 없습니다. 레버때 살짝 당기시면 수동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부터 변속을 내가 해야 되겠죠. 네, 여기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변속하시면 되시고, 자, 오토 수동 움직일 때는 버튼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살짝 당겼다 밀었다 하시면 되고, 중립 빼실 때도 살짝 한 번 더 밀어버리면 중립으로 이렇게 빠집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후진을 넣어야 되겠다 하시면 버튼 눌러서 한 번 더 앞으로 밀어주시면 R 후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진 우리 차가 지금 4단까지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 그때도 수동으로 2, 3, 4단, 3, 2, 1단 이렇게 또 변속을 하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죠. 요게 다입니다. 사실은.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버튼이 몇 개 보이실 겁니다. 되게 또 눈에 잘 띄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 뭐 별 기능 없습니다. 요거는 중립에서만 됩니다. 누르면 이게 쑥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렇게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표시 없죠. 간혹가다 파킹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관련 없습니다. 예, 멀리 가지 마시고요. 자, 이거 다시 당기면 중립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중립하고 똑같다. 뭐냐? 여기 건너가실 때 다리 걸리적거리지 말라고 이렇게 건너갈 때요. 예, 치워놓는 버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EP 있습니다. 이거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자, 계기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2라고 떠있죠? 오토 쓰시면 알아서 연비운전한다. 에코. 그 2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코. 그냥 버튼을 누르면 눌렀다 놓으면 제자리로 올라오는데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동 껐다 키면 이제 무조건 다시 2로 돌아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P는 볼보에서는 퍼포먼스라고 얘기합니다. 뭐 근데 좀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뭐 파워, 스포츠 모드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덤프사님들은 종종 현장 같은 데서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뭐 선택적인 부분이니까 뭐 필요하시면 쓰시면 되시고요. 대신 일반 도로 다닐 때는 항상 요거는 그냥 꺼주시는 걸, 즉 2로 다시 돌려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변속 시점을 늦추고 이제 단수 건너뛰는 게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연비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도움된다라고 보실 수는 없으시니까 요거 항상 2로 놔두고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차에 이제 필요한 어떤 이 장치, 기능들, 스위치들은 뭐 이 정도면 아마 충분히 좀 알아놓으신 걸 텐데요. 이제 부수적으로 조금 이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금 많이 좀 어려워하시고 좀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오디오입니다. 뭐 그 중에서도 뭐 내비나 뭐 내비 검색하시는 거 이런 거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자, 우선은 요거는 이제 전원, 왼쪽에 전원 버튼 누르시면 이제 전원이 들어옵니다. 방법은 두 가지, 터치도 되고요. 세 가지네요. 자, 여기 얘 가지고도 조절이 되고요. 자, 잠시 조용히 좀 해주시고요. 예. 터치도 되고 이제 핸들에 있는 버튼도 작동이 되고 아니면 여기도 버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든 편한 방법으로 조작하시면 되고, 자, 왼쪽으로 이렇게 넘겨보시면 전화라고 있습니다. 여기 폰 누르셔도 되고요. 예, 폰. 블루투스 연결하시는 건데요. 간단합니다. 한글로 또 다 뜨고요. 전화 추가 누르시고 장치 검색 누르시면 검색 중이라고 뜹니다. 이 상태에서 핸드폰 블루투스 검색하시면 볼보 트럭 SEM이라고 뜰 겁니다. 그거 누르시면 차하고 핸드폰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시고, 예, 왼쪽으로 이렇게 넘겨보시면 오디오 제일 밑에 이제 전화 연결한 그 내 핸드폰 이름이 거기 뜰 겁니다. 누르시면 우리 뭐 유튜브로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뭐 음악을 틀어놓으시거나 했을 때 차 스피커로 또 음악 들으시는 게 가능하실 겁니다. 그것도 한 가지 쓰실 수가 있고, 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우리 차가 내비가 요 버튼 눌러야 들어가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터치로 쓰시면 되세요. 뭐, 예, 이렇게 누르면 이제 내비에 들어가지고, 아틀란, 우리나라 거니까 쓰시는 거는 크게 뭐 어렵거나 복잡하진 않으실 겁니다. 예, 이분이 또 말씀을 많이 하실 거라 가지고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카메라라고 있습니다. 아틀란 지도입니다. 안전을 위해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 미착용 시 범칙 금리 부과됩니다. 네, 벨트 잘 매시랍니다.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예, 이제 끝났을 겁니다. 자,
자, 카메라라고 있습니다. 이 버튼 누르면 이제 후방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동으로 켜시는 거고요. 자동으로도 됩니다. 우리 후진기어가 들어가면, 네, 이렇게 후진기가 들어가면 또 자동으로 켜집니다. 네, 그래서 요건 알고 사용하시면 되시고, 요건 이제 후진기가 빠지면 또 자동으로 이제 꺼지게 됩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에어컨 공조기죠. 간단합니다. 승용차랑 똑같습니다. 바람 세기 높이고 낮추시는 거. 아, 추워. 네, 왼쪽으로 계속 돌리면 꺼져버립니다. 얼굴, 정면, 발. 네, 이렇게 사랑 그림이 있어서 나오는 방향 알아보시기 쉽게 돼 있죠. 안에 공기 순환, 그 다음 성해 제거, 에어컨 버튼입니다. 네, 지금 한겨울인데 에어컨을 틀어놨습니다. 자, 온도 높이시고, 네, 온도 낮추시는 거 왼쪽으로 돌리면, 자, 파란색 쪽이죠. 오토는 현재 온도 자동으로 맞춰라 오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 덤프들은 옛날에는 우리 잠열 히타라고 해서 자메리타라고 많이 부르시죠. 약간 자메이카 느낌인데, 예, 자메리타. 예, 걔는 냉각수 온도가 좀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식어버리면 히타가 더 이상 안 나왔죠. 자, 그래서 지금은 아예 무시동 히타를 차에다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시동 히타 전원 스위치. 해서 온도 높이시면 무시동 히타가 돌아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출연학 카고 차들처럼 그냥 기름을 갖다 떼는 보일러가 하나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약시키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나머지 액세서리들을 이렇게 좀 중간 쪽에 보여드리면, 잿더리죠. 뭐 알아보실 거고, 자, 컵홀더 2개, 요건 이제 보온병, 뭐 PT병 같은 거 갖다 끼우셔도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네, 여기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USB 꽂는 데 있습니다. 요거 USB 연결해서 이제 차 음악 듣고 할 때 요거 이제 사용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옥스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꽂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DMB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DMB 모실 때 우리 차에 이제 스피커로 DMB 소리를 듣고 싶다 하시면 여기다 연결해놨으니까 선택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디오에서 옥스 선택하시면 되세요. 자, 그 아래쪽에 보시면 시가잭이 있습니다. 12V, 24V. 배터리 충전 같은 거는 꼭 요거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얘가 3A 밖에 안 됩니다. 얘는 10A인데요. 그래서 설명서에도 얘로는 이제 충전기 절대 연결하지 마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USB 단자 하나 있습니다. 간혹 하다가 여기다가 이제 충전하시는 거를 연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요게 이제 내비 업데이트 하실 때 사용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USB, 요거는 우리 내비에 뭐 음악 같은 거 들으실 때 있죠. 그럴 때 쓰시는 거고, 절대 여기 충전기 꽂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문구들은 한번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 SD 카드. 예. 요게 이제 내비 업데이트 할 때 요거 빼셔가지고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기라고 하나 또 같이 드릴 거예요. 그거 연결하셔가지고 이제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뭐 이런 수납 공간들은 다 알아보실 거고요. 수납 공간, 뭐 컵홀더, 뭐 수납 공간, 뭐 뒤에도 수납 공간이죠. 뭐 이런 것들은 뭐 간단하니까 뭐 다 알아보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이 백밀러 조정하는 거하고 설명드리기 전에 이거 많이 궁금해 하세요. 이게 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리 출애라들 같은 경우에는 또 카고 차들, 에어서스 달려있는 차들은 요거 가지고 이제 뒤에 서스 높이 조정하고 합니다. 근데 우리 덤프는 사실 그 기능이 없으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사장님들이 간혹가다 뽀다구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예, 뭐 그냥 뭐 그렇게 또 아셔도 되실 겁니다. 뭐 아셔도 되시고, 자, 여기 켜보시게 되면 뭐 굳이 쓰자면 요거 무선이에요. 자, 무선이라서 차 밖에서 덤핑할 때 뭐 RPM을 조정을 하신다거나, 밖에서 이제 아까 우리 후진 작업등이나 뭐 발판 작업등 같은 거 껐다 켰다 하시거나, 뭐 PTO도 덤핑 스위치도 여기서 넣었다 뺐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는 안에서 작업을 다 하시니까 굳이 이건 뭐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건 있다 정도만 알아 놓으시고요. 바람 엄청 부네. 자,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게 백밀러 열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계 그림 있죠? 여기는 없고 계속 켜두시는 거 왼쪽, 오른쪽은 30분 켜져 있다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래서 타이머 표시. 좌측 깜빡이, 죄송합니다. 좌측 백밀러
우측 백밀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버튼 누르면 초록 색깔로 이렇게 확인등이 들어옵니다. 초록색 들어와 있죠. 이 상태에서 좌우 상하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다시 누르면 이제 불 양쪽 다 꺼지면 중립, 이제 얘가 멍텅구리 되겠죠. 자, 그 다음 밑에는 표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차의 보조미러가 여기 이 자리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보조미러는 어떻게 조작을 하느냐? 네, 아주 간단합니다. 손으로 그냥 조정하시면 되세요. 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창문 열고 닫고, 운전석 닫고 열고, 조수석 열고 닫고 하시는 거, 자, 문 잠그고 문 열고 하시는 거, 조수대 쪽으로 매번 건너가서 차 문 열어주기는 번거로우시니까. 그 다음에 우리 차 처음 하시는 분들이 차 문 여는 걸 잘 못 찾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 차 문 열 때 쓰시는 겁니다. 여기 잡아 당기면 이제 문이 열릴 거고요. 차가 잠기면 앞으로 이렇게 제껴집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 중립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차 아래로 내려가서 우리 핸들 조정하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시트 조정하는 거 하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제 아래쪽에 내려와서 이제 바깥에 운전석 조정하는 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핸들 조정하시는 거는 왼발 앞에 여기 페달 하나 있을 겁니다. 발로 밟으시면 이 핸들이 풀릴 겁니다. 이제 높이 조정하시고, 그러니까 앞뒤 위아래 조정하시면 됩니다. 발로 오시면은 그대로 고정이 될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자, 시트 같은 경우는 자, 제일 앞에 있는 게 시트 쿠션 조정하시는 겁니다. 딱딱해지고 여기 물러지고, 요거는 각도 조정하시는 거, 여기 높이 조절. 네, 이렇게 짧게 한 칸씩도 움직여집니다. 그 다음에 1, 2단으로 되어 있는 게 통풍 시트입니다. 0이 꺼진 거고요. 통풍 시트는 강약 조정이 되고, 요 뒤에 0, 1로만 되어 있는 건 열선 시트입니다. 얘는 강약 조정 없이 그냥 켜고 끄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무 표시 없는 거 있는데요. 기능 없다라고 간혹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닙니다. 요거 요추 받침대 허리 쪽에 볼록하게 올라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틈새라서 잘 안 보이시죠? 잘 좀 잡아줘. 여기 보시면 이제 위쪽에만 표시되어 있죠. 하얗게. 요건 머리 받침대. 운전석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등받이. 요것보다 하얀색이 크게 그려져 있죠. 여기 등받이입니다.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 타입 하시고 등받이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앞쪽에 보시면 이제 버튼이 2개 있습니다. 플라스틱 손잡이가 시트 길이 조정. 그 다음에 쇠로 되어 있는 게 전체 길이 조정.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요거는 뭐 잘 아시는 거죠. 우리 덤핑 스위치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죠. 자, 안전고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중립이고요. 당겨서 위로 이렇게 올려서 하시면 이제 들어 올리는 거, 그 다음에 당겨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고정하시면 이제 내리시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이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림으로 또 그려져 있으니까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이제 우리 차 조금 더 수월하게 쓰실 수 있도록 제가 실차에 있는 스위치들하고 뭐 조작법들을 간단하게나마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걸로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걸로도 좀 설명이 부족하다, 아니면 뭐 연비 관련해서 뭐 좀 더 설명을 듣고 싶다 하시면 뭐 유튜브 검색에 이제 볼보 트럭 코리아 검색하셔도 관련된 내용이나 아니면 뭐 노치 쓰시는 거 좀 상세하게 나와 있다거나 뭐 다른 스위치들 기능들도 또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표시가 그러니까 내용이 나와 있을 테니까 그 검색해 보셔도 되고, 아니시면 이제 시간 나실 때 이제 운전자 교육 참석하셔서 이 내용을 조금 보충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겁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